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노력으로 성장하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IQ도, 재능도, 환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인드셋, 즉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드웩은 마인드셋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야. 이들은 실패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도전은 피하고 이미 잘하는 것만 반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벽에 부딪히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여도 사실 내면에서는 항상 자신의 가치가 검증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못하라는 법은 없어.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 이들에게 실패는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어렵고 두려운 도전일수록 오히려 흥분됩니다.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들은 비판을 받아도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안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드웩의 가장 유명한 연구 중 하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퍼즐을 풀게 한 뒤 한 그룹에는 정말 똑똑하구나라고 칭찬하고 다른 그룹에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칭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이후 더 쉬운 문제를 선택하고 실패했을 때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고 실패에도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이 하나의 칭찬 방식 차이가 아이들의 행동과 성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인드셋의 영향은 교육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농구팀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더 열심히 연습할 이유로 삼았고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반면 타고난 재능에만 기대다가 한순간의 슬럼프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선수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비즈니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 문화가 고정 마인드셋으로 굳어지면 직원들은 새로운 시도 대신 실패하지 않을 일만 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이 뿌리 내린 조직에서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며 더 과감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연애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이상적인 파트너는 노력 없이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관계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압니다. 갈등은 관계가 나쁜 증거가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인드셋은 타고나는 걸까요? 다행히도 드웩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두 가지 마인드셋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다른 영역에서는 고정 마인드셋으로 반응합니다. 변화는 자신 안의 고정 마인드셋 목소리를 알아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건 못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직은 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나는 아직 이걸 못해. 하지만 배우고 있어. 작은 말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인드셋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능력은 노력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인드셋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든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캐럴 드웩의 마인드셋이라는 책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이 마음가짐이라는 아이디어, 이게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만만치 않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은 칭찬 일색이 아니라 그 이면까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능력,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지능이나 재능 같은 거요. 난 원래 머리가 이래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노력하면 뭐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마인드셋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을 칭찬해야 하는지 그 유명한 실험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 다음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왜 비판을 쏟아냈는지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이 책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이 두 가지인데요. 말만 들어선 좀 헷갈리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먼저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내 능력은 돌에 새겨진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딱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상황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똑똑해 보일까? 아, 이거 실패하면 완전 바보처럼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요. 결국엔 실패라는 딱지가 붙는 게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건 노력이나 좋은 전략, 또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능력은 그냥 시작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해도 망했다가 아니라 이 방법은 아니구나.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데이터로 여기게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마인드셋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저기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을 좀 보세요. 고정 마인드셋은 남이 잘 되면 위협을 느끼는데 성장 마인드셋은 거기서 교훈과 영감을 얻는데요. 와, 이것만 봐도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할지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도전, 장애물, 노력, 뭐 하나 빠짐없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나 달라집니다. 그럼 이런 마인드셋은 그냥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두획 교수는 특히 우리가 어떤 칭찬을 듣고 자랐는가가 아주 결정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증명한 아주 유명한 퍼즐 실험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실험은 진짜 간단해요. 아이들한테 퍼즐을 풀게 하고 나서 한 그룹한테는 와,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지능을 칭찬해줬고요. 다른 그룹한테는 와, 정말 열심히 풀었구나 하고 노력을 칭찬해줬어요. 그 다음이 진짜 대박인데요.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다음번에 더 어려운 퍼즐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반면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오히려 실패해서 그 똑똑하다는 명성을 잃을까봐 더 쉬운 퍼즐을 고르더래요. 정말 놀랍죠? 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무심코 던지는 머리 좋다는 칭찬이 아이들한테는 실패하면 넌 똑똑한 게 아니야 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정 마인드셋을 만드는 거죠. 반면에 노력을 칭찬하면 결과가 어떻든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 마인드셋을 키워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혹시 애들 교육에만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우리의 일, 인간관계, 심지어 스포츠까지 우리 삶의 진짜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이 두 마인드셋이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팀에서 잘렸을 때 난 재능이 없나 봐 하고 포기했다면 과연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그걸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용납하는 조직은 계속 혁신하는데 실패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조직은 결국 뒤처지게 되죠.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우린 그냥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고정 마인드셋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볼까?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인 겁니다. 관계 전문가인 존 가트맨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완벽한 짝, 솔메이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거예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좋은 관계는 운명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믿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 마인드셋 이론, 정말 대단하고 유용한 도구 같죠? 근데요, 이 책이 모든 사람한테 박수만 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이 책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서평 사이트 굿니즈의 평점 데이터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 17만 8천 개가 넘는 리뷰 중에 4분의 3, 그러니까 75%는 엄청 좋다고 칭찬하는데 나머지 4분의 1은 꽤나 비판적이에요. 아니, 이렇게 강력한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보죠. 첫 번째 비판은 바로 너무 반복적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좋은데 한 가지 얘기를 책 한 권 내내 너무 많은 예시로 되풀이하니까 솔직히 좀 지루했다고요. 한마디로 블로그 글 하나면 될 내용을 너무 길게 늘였었다는 거죠. 두 번째 비판은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마치 세상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마인드셋이라는 이 열쇠 하나로만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복잡한 현실을 너무 하나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리뷰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문적으로 좀 엄밀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연구 출처를 제대로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여러 일화나 개인적인 해석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자니까 내 말 믿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의 과학적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아이디어와 또 날카로운 비판 사이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두 관점을 잘 버무려서 핵심만 딱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삶을 바라보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특히 재능 대신 노력을 칭찬하라는 조언은 당장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지침이죠. 하지만 이 렌즈 하나로 세상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이론을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혹시 고정 마인드셋으로 생각하고 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원래 수학은 못해. 운동신경은 타고나는 거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혹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정 마인드셋에 갇혀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